안녕하세요. 뻔뻔한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4, 50대에게 날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요. 9,000명을 해고합니다. 최악의 희망퇴직이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데 여기 어디 얘기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9,000명을 또 해고해요. 여기 앞서 6,000명을 잘라냈는데 이제 4, 50대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력 감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게 미국에서부터 지금 인력 감원 바람이 이제 국내 대기업까지도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4, 50대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령대인데 이게 지금 이 감원 바람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10,000명 정도의 해고를 단행을 하면서 역시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해서 계속적인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MS가 깜짝 실적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창업 50년 만에 시총 4조 달러를 터치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상승 궤도를 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오히려 해고를 레이오프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장중 8% 정도 급등했고 시총 4조 달러 터치했고 매출은 2021년 이후에 거의 맥시멈 4조 달러를 뚫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 기저에는 바로 AI발 일자리 대변형.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시총을 뚫을 정도로 굉장한 어떤 성장세를 거듭했지만 이제 일자리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AI가 다 대체를 해버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일자리 대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반대편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4, 50대가 지금 거의 쫓겨날 판 거의 10,000명 이상이 지금 MS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AI가 일부 사무직 일자리를 확실하게 또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국내 대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이 KT도 지금 희망퇴직을 실시해서 2,800명이 이미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만큼 대기업 또 공기업에서도 상당히 인원 감축에 대한 어떤 이 날을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건데 LG U 플러스도 파격적인 위로금을 걸고 3년 만에 희망퇴직 단행을 하죠. 그리고 SK텔레콤 역시도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유도와 세대 교체를 위해서 뭔가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NC소프트 역시도 900명 정도의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구조조정 이 바람이 단순히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에도 확실한 어떤 이 전체적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4, 50대가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건 지금 한국 부동산과 연결시켜 보자면 2030이 영끌을 이끌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4050이 엄청난 고점의 집값을 계속적으로 밀어올린 또 이 기저에 파워가 있거든. 그러니까 2030은 간헐천과 똑같아요. 폭우가 딱 내려버리면 말라있던 이 개천에서 물이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쓸려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어떤 단기적 이 파워가 있는 반면에 4050은 기존에 이제 세팅이 딱 됐잖아, 사람들이. 자리가 딱 잡힌 사람들이 그동안에 자기의 어떤 자산 이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해서 부동산 가치를 계속적으로 밀어올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정리가 되다 보면 결국에 가선 부동산 시장 이 고점에 몰린 아파트 값 스스로가 이런 이 아파트 상급지의 소유자라면 빨리 팔고 현금화 시켜서 그걸 다시 다른 곳에 투자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겠죠.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5채 중에 2채 정도가 상급지에 몰린 4, 50대들이 은퇴를 맞이해서 빨리빨리 매도를 치기 위한 그런 분위기들이 종종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뭐 마포 신축 들어간다고 좋아했는데 이제 어쩌나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결국에 가서는 뭐 자금이 운용이 안 되니까 대출 딱 막혀 있죠. 그리고 지금 집값이 고점에 물려 있다는 피로도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갈 이 풀악셀을 밟을 만한 엔진이 안 돼,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부동산 자체의 엔진은 거의 다 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써버렸어. 엄청나게 그냥 본인의 어떤 이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 것까지 지금 치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게 참 아프지, 거의 수직 하강 쪽으로 꺾여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4050들의 어떤 이 퇴직과 맞물려서 상당히 개인 어떤 지출 여력이 상당히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서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치알스 이달 들어서만 9건 거래가 됐는데요. 84제곱 분양권이 무피입니다. 무피. 아니, 마포구에서 무피가 나온다는 게 정말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지난달만 해도 뭐 어마무시하게 여기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7억 2천만 원대. 그래도 좀 비싸죠. 마포는 한 10억 이하면 충분한데. 청약 경쟁률도 뭐 276대 1을 찍은 곳. 그런데 지금 입주 프리미엄은커녕 무피로 거래가 되고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잠실 더샵 루벤 역시도 106제곱 분양가 19억 3천만 원, 비슷한 가격인 19억 6천만 원.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결국에 가서는 뭐 3천만 원, 그죠? 받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아주 좀 야박한 어떤 이 프리미엄을 구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더샵 송파 루미스타 역시도 분양권이 22억 수준의 거래가 돼서 분양가보다 2천만 원 살짝 높은 그런 어떤 가격을 찍게 됐습니다. 결국에 와서 이렇게 분양권 자체의 어떤 프리미엄이 빠진다는 건 구축의 가격 역시도 하방 압력을 확실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이건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어떤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경제 기조의 대변화, 대외적 변화가 바로 관세 아닙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 오늘 스위스가 40%에 가까운 관세를 맞았습니다. 이거 맞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래. 쳐맞았죠, 그냥 거의. 트럼프가 좀 상당히 스위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게, 연간 뭐 56조 원 수준의 스위스의 대미 상품 수지 흑자 문제로 삼았는데, 스위스 정부 관계자들은 뭐 뻣뻣한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협상 테이블에서 확실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해야 되는데, 스위스가 워낙에 지금 뭐 겉돌고 있는 그런 어떤 이 태도를 보여주니까 바로 그냥 39% 관세를 매겼습니다. 결국에 가서 이렇게 관세 비율이 각국의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뭐 확연하게 달라져 버리니까 8월 7일 날 이제 구체적으로 발효가 되죠. 결국에 8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한 일주일 정도 늦춰졌어요. 그래서 8월 7일로 이제 확정이 돼서, 그동안 관세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이 정해졌는데 뭐 단계적으로 딱딱 부과가 될 것 같고요. 일단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의 관세율은 15%로 조정이 됐고, 베트남 20%, 인도네시아 19%, 필리핀 19%, 그리고 타이완은 32%에서 지금 20%로 좀 낮아진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뭐 어찌 보면 액면대로 보자면 한국이 어느 정도 선방했다라는 관세율, 그런 평가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4,500억 달러를 좀 미국 쪽으로 가져가야 하는 굉장한 어떤 부담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가 넘습니다. 어마무시한 돈이죠. 이게 그냥 캐시 형태로 미국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외환 보유가 4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관세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액수가 지금 4,500달러.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의 이 수위를 넘어서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 러트릭 장관이라는 분이 이 3,500억 달러, 그러니까 4,500억 달러 미국에 제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굉장히 좀 황당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펀드, 나머지 2,000억 달러는
한도형 투자 펀드로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뭐 현금을 지불하는 구조가 아닌 일정 한도 내에서 미국 투자를 우선 배정받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이게 투자 개념이든 또 뭐 캐시 형태든 어차피 이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미국 쪽으로 옮겨가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조선 가장 일자리가 많은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인력은 미국이 다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어떤 한국의 제조업 자체가 미국 쪽으로 이제 옮겨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어떤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대통령실은 확실히 지금 선을 그었습니다. 재투자 개념이라고. 러트닉은 투자 수익 90%를 우리가 몽땅 다 가져갈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양자 간의 이런 어떤 이 개념의 해석 차이가 과연 이 협상 테이블 위에서 어떤 식으로 실체화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 관세죠. 지금 15%, 기존 25%를 매겼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FTA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미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는 0%였습니다. 근데 지금 15% 올랐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현대 기아차는 수출하는데 가격적인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좀 아픈 대목이다 라고 또 뭐 청와대 관계자는 또 설명을 했다시피, 기존 한미 FTA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게 15%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자동차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 아직 협상 테이블에서 농산물 지금 논란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유연하게 탄력성 있게 혹은 또 단호하게 끊고 나갈 것인가 라는 것도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대목이고, 앞으로 뭐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게 대미 무역의 이런 어떤 불안정성이 굉장히 전체적인 어떤 경제 기조에 많은 어떤 이 불확실성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고, 특별히 이 관세뿐만 아니라 증세까지도, 지금 코스피가 지난주에 좀 휘청거린 이유도 갑작스런 증세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양도세도 뭐 50%에서 10%로 낮춰버렸고, 그리고 이 개인 거래세, 증권 거래세도 지금 0.06% 정도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본시장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이런 후폭풍들이 과연 다음 주 코스피 반등 3,100선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3,200선에서 올라갈 것인가,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죠. 하반기 전망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확실히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너무도 많다. 뭐 거의 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이 내공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 저하됐던 경제 체력의 이 부분들을 좀 뭔가 좀 체력을 보충하면서 뭔가 띄워야 하는 어떤 입장도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높고요. 일단은 뭐 4,500억 달러를 또 출연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도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협상 결과들 상당히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경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부동산, 특별히 집값 문제, 아파트 시장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파트 값이 더 이상 이전처럼 오르지를 못한다. 결국에 가서는 폭락에 가까운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 높고요. 이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뭐 쇼핑하듯이 한국 부동산 계속 피킹하고 있죠. 이유는 규제에서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이 뭐 일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627 규제 이후에 외국인 매입이 뭐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 확실한 어떤 이 규제가 더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매 건수가 규제 이전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338건 집계됐어요.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29일까지는 385건, 약 13% 정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내국인 매매 건수는 뭐 28,300건으로 소폭 감소하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 혼조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대외 변수, 관세, 환율, 또 자본시장의 변동성, 자산시장을 직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오는 외국 자본이 부동산을
뭔가 지배하려는 어떤 느낌적 느낌도 든다. 결국에 가서 가장 싼 값으로 들어와서 높은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어떤 투기적 수요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신고가를 찍는 것들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잠실주공 5단지가 지금 45억 2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7월 15일 628 대책 이후에 나온 거래죠. 고개를 갸우뚱하죠. 아니 아무리 현금 부자라 하더라도 잠실주공 5단지도 역시 고점에 물려있는 집값인데 내려오기 마련인데 이거 45억 2,500까지 주고 샀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33평도 41억 1천만 원까지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7월 11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규제와 역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특별한 어떤 케이스만 있는 거지 송파구 전체적으로는 지금 7월 5일 이후로부터 4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3억 5천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12%에서 23%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현대, 압구정동도 지금 뭐 신고가 연일 찍고 있다고 하는데 6월 23일 112억이 나왔죠. 야, 아파트값이 100억이 넘어가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100억 넘었습니다. 7월 16일, 이 거래는 7월 16일 628 규제 이후에 나온 거래.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가련다 알바노냐? 그냥 마이웨이를 가련다 라는 느낌적 느낌이 들 정도로 57평인데 이렇게 신고가를 지금 찍어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9차, 11차, 12차 95에서 83, 7억 정도 지금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죠. 51평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란 얘기야. 그리고 강남구 압구정동 여기 역시 9차, 11차, 12차 9억 7천 35평 69억에서 65억으로 떨어졌습니다. 13%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방 압력을 확실하게 받고 떨어지고 있는데 신고가가 이렇게 반짝반짝 나올 뿐입니다. 구현대 2차 역시도 117억에서 83억 거의 34억이 떨어져 버렸네. 아니 하룻밤 사이에 6월 25일, 6월 26일 24시간 만에 1시간에 1억 이상 떨어졌네. 34억이 떨어졌습니다. 29%.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야? 헷갈리네. 25일에서 26일인데 117억에서 83억, 자그마치 34억. 그러니까 1시간에 1.5억씩 떨어진 건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거래가 나오는 것도 있고 한양 6차 역시도 27억, 65억에서 38억. 그리고 한양 6차 6월 21일 거래인데 이것도 65억에서 53억, 10억, 12억 정도. 요것보다는 뭐 26일 좀 가까운 628 이후에 이 전후로 해서 거래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성동구, 마영성 중에 가장 또 뭐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던 청구강변도 35억에서 23억, 12억 정도 하락을 해서 34%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숲 프루지오 역시도 18억에서 14억, 4억 7천, 25% 정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네요. 노원구 뭐 풍선 효과가 나서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내려온 그런 추세고요. 3억대, 6억대, 5억대 이런 식으로 지금 아파트 값이 거의 지금 35%에서 50%까지 빠지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노원구 쪽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8월을 한 달을 더 잘 지켜보시면서 저점의 포인트를 잘 찍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경기권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뭐 미사강변, 파주시, 광명시, 수원시, 고양시, 김포시 거의 4억 이상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40% 가까이 빠지는 곳도 있고 20% 가까이 빠지는 곳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권 아파트는 8월 들어서 4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강남, 비강남권, 서울 쪽의 어떤 하방 압력을 거의 2배 이상 충격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일단 갭 투자가 안 되잖아. 경기도로 엄청나게 갭 투자했거든. 그죠? 전세 대출을 물고 세입자 보증금 물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대부분일 거야 아마. 전세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7억 떨어지고 6억 떨어지고 6억 떨어지고 6억 떨어지고 거의 6억 이상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6억 이상. 50%에서 거의 지금 뭐 70%까지 지금 전세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안양시,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하는 이 전세가 하락 양상은 매매가에 아주 큰 충격을 줄 것 같고 인천 역시도 뭐 송도동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고 전세 역시도 지금 7억 이상 떨어지는 것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기권 아파트의 하방 압력은 지방까지도 영향을 줄 것 같고, 다시 이게 역행해서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 서울의 상승세는 더욱더 계속 그 상승세를 깎아먹고 결국에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아래로 맺히는 고드름과 같은 마이너스 표가 딱 붙기 시작하는 하락세를 확실하게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서울 아파트 향방은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관세 영향,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조정, 그리고 기업의 업황 악화의 변수 등등 해서 개인 소비 여력 지출이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연동해서 집값 역시도 소비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게 아파트인데. 언감생심이지. 그러니까 잘 지켜보신다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를 만날 그런 타이밍이 곧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관세 역풍이 과연 자국 지금 고용시장 고용지표 굉장히 나쁘게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 나스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공격적인 어떤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한국이 어떤 협상 탄력성, 유연성을 가지고 잘 접근하고 그 매듭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부동산 시장도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추이를 따라가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목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